혹시 어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길을 걷다 들려온 옛 노래의 가사 한 줄이나 혹은 TV 광고 속 유기견의 눈망울을 보고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던 기억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나 혼자만 눈물을 닦아내야 했던 그 민망한 순간들.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왜 이렇게 유난일까? 내가 너무 약해 빠진 건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눈물이 많은 사람을 유리멘탈이라 부르지만 심리학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화질 TV와 4K UHD 고화질 TV의 차이를 아시죠? 일반 화질에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눈동자의 떨림이나 솜털의 질감이 고화질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물이 많은 당신은 인생을 고해상도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의 미세한 결을 당신의 뇌는 아주 선명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정교한 센서를 가졌을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약 20%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서적 정보를 훨씬 더 민감하게 처리하는 특성을 타고납니다. 이를 정서적 민감성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타인의 목소리 톤 변화, 공기의 미묘한 흐름,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캐치합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보며 남들보다 먼저 우는 건 당신의 뇌가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인류의 20%만이 가진 특별한 안테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에는 일종의 감정 필터가 두껍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건 그냥 가짜 상황이야, 나랑 상관없어 라고 적당히 걸러서 전달하죠. 하지만 당신의 시스템은 이 필터가 아주 얇습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즉시 필터링 없이 심장으로 직행하죠. 그래서 감정이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도착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을 훨씬 더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 의문은 당신을 늘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는 가짜가 아닙니다. 남들이 1kg의 슬픔으로 느끼는 일을 당신은 10kg의 딜도로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신경계가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배려에 남들보다 10배는 더 행복하고 작은 상처에 10배는 더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성능 센서를 가진 사람들의 숙명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눈물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감정의 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참아온 서운함, 말하지 못한 고충들이 그 댐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런데 민감한 사람들은 이 댐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차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댐의 수문이 열리는 겁니다. 슬픈 노래 한 소절이 트리거가 되어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축적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정비 들어갈게요. 눈물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대신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과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 눈은 붓지면 마음은 묘하게 개운해지는 것이죠. 눈물은 당신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스스로를 리셋하는 정교한 정비 과정입니다. 가끔은 정말 큰 사건 때는 멀쩡하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죠. 그건 당신의 뇌가 이미 큰 사건들을 버텨내느라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꽉 찬 컵에 물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듯이 당신의 감정컵은 이미 한계치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슬픈 영화일 수도 있고 친구의 다정한 안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울다니 창피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훌륭하게 버텨온 겁니다. 흔히들 눈물이 많으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속으론 독성이 쌓여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울 줄 아는 사람들은 감정을 정체시키지 않고 흐르게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정서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당신은 울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라 울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철은 너무 단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아예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형태를 바꾸며 흐러져. 당신의 눈물은 바로 그 물의 힘입니다. 슬픔을 슬픔이라 말하고 아픔을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 당신의 눈물은 사실 가장 용기 있는 감정의 분출구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죽이는 것이 성숙이라고 교육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솔직한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눈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억눌러온 슬픔을 당신이 대신 표현하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잃어버린 인간다운 반응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곁에 둘 사람을 골라주는 아주 정직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왜 또 울어? 유난 좀 떨지 마! 라며 비난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거나 티슈를 건네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 감정의 민감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눈물을 함께 나누고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약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깊은 순간은 언어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너무 벅찬 감동을 느꼈을 때 혹은 너무 깊은 진심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은 단어 대신 눈물을 선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눈물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사연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차갑고 무심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처럼 묘사하곤 하지만 사실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건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알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 샘심함이 있기에 세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죠. 당신의 민감성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인간성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따뜻하게 느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눈물을 닦으며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서 라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장 건강하고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는 뿐이니까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따뜻한 심장을 가졌고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내면의 풍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감수성을 이제는 단점이 아닌 당신만이 가진 고성능 무기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눈물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최근에 울컥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